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9주차 1강입니다. 1강. 3주, 4주차가 그 PPT가 안 떴어요. 내가 그때 눈 상태가 아주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보내기는 보내야 되겠고. 그래서, PPT가, 못 나왔을 거예요. 내가 상태가 아주 안 좋아가지고. 그 이제 아주 이제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양해를 드리고 그다음에 상태는 저 금요일 날 다 저 여러분들 차질 없도록 다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 이제 4학년들은 졸업 얼마 안 남았고 2학년들은 이제 또 금방 또 지나가요. 예. 그러면 이제 3학년이죠. 예. 그래서 바로 이번 시간에 바로 수업 들어갈 게 9주차 1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강의를 들을 때 여기 자책을 했더라고요. 기계 자체가 자기 핸드폰으로 꼭 들으셔야 되더라고. 자기 핸드폰으로 나무 이름으로 되는 저 나온 거 그걸 하면 잘 안 나오고 컴퓨터로 하게 되면 다 나와요. 컴퓨터로 하게 되면 다 들을 수 있고 그다음에 미공개 멋짝한 거 다 듣도록 금요일 날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 구주차, 예. 사회복지 행정의 분야 해가지고 이번 시간에 8주차에 조직의 개념과 목표, 두 번째 조직의 유형, 세 번째 조직 복지 조직의 원리, 네 번째 사회복지 조직의 속성, 다섯 번째 사회복지 조직의 구조, 여섯 번째 위원회와 이사회. 이걸 갖고 1강, 2강을 하겠습니다. 원래는 25분짜리 3개를 75분을 듣게 돼 있는데 그다음에 시간이 더 걸려서 저는 35분, 40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75분만 강의 들으시면 되니까 한 주당. 그래서 자기 핸드폰으로 꼭 강의 들어주시고 강의 들어주시면 다 출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상 없으니까 졸업하는데 그다음에 시험은 꼭 보셔야 되고 중간 기말 그거는 꼭 볼 수 있게끔 뭐 사정 있으면 담당 교수님한테 연락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융통 있게 그래 하시고 다 졸업할 수 있게끔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 약간 융통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담당 교수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뭐 싸우려고 이러지 마시고 같이 상의해서 하시면 모든 게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과목을 갖고 들어가야 꼭 핸드폰으로 자기 핸드폰으로 들어야 되고 또 피치 못할 때는 핸드폰에 저 노트북이나 이런 거로 들으시면 됩니다. 예. 근데 작년하고 많이 바뀌더라고요. 예. 항상 뭐 시간이 야간에 시간이 지나가면 다 되는 거고. 예. 음. 그다음에 조직의 개념과 목표. 조직의 개념과 목표는 조직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구조화된 일정한 틀을 만들어야 한다. 조직이 구조를 만드는 것은 조직의 목표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함이다. 조직의 개념. PPT에 나와서 있죠. 조직. 조직이란 일정한 환경 하에서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구조화되고 계획된 단위로서 목적성과 수단성을 보유한 체계다. 그다음에 조직이란 일정한 환경 하에서 일정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복수의 인간에 의하여 구성되어 일정한 분업 구조 및 규범을 가진 지속적인 사회적 실체라고 정의를 내렸다. 그래 이제 조직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첫째, 조직은 일정한 환경 속에 존재하면 환경과 상호의 의존적 관계를 갖는다. 둘째, 조직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다. 셋째, 조직은 복수의 인간에 의하여 구성된다. 넷째, 목표 달성을 위하여 카업을 여러 부분, 요소가 분담하는 일정한 분업 체계를 가진다. 다섯째, 조직에는 조직 활동을 규제하는 조직 고유의 규범이 있다. 여섯째, 조직에는 조직을 다른 조직 및 환경과 구별하게 하는 경계가 있다. 일곱 번째, 조직은 어느 정도의 지속성을 가진다. 여덟 번째, 조직은 사회적인 기능과 존재성을 인정받고 있는 사회적인 실체이다. 아홉 번째, 조직에는 공식적인 측면과 동시에 비공식적인 측면이 공존한다. 조직의 목표. 조직의 목표란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 상태를 의미한다. 목표는 현재의 조직 행동뿐만 아니라 미래의 행동 방향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에치오니는 조직의 목표는 공식 목표와 실질적 목표인 운영 목표, 가업 목표로 구분하였다. 전자는 조직이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목표,
의미하면 주로 공식적인 자료에서 볼 수 있다. 후자는 조직이 현실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를 말한다. 이외에도 조직의 목표를 상위 목표와 하위 유형 목표와 무형 목표, 질서, 경제적, 문화적 목표 등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조직의 목표란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 상태로 의미한다. 조직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직의 지침 제공이다. 둘째, 정당성의 근거이다. 셋째, 효과성 평가의 기준이 된다. 넷째, 기획 기능이다. 목표 유형. 목표 변동의 유형. 첫째, 목표 유형은 목표의 대처. 둘째, 목표의 성격이다. 셋째, 목표의 다원화 및 확대를 축소이다. H온이 학자적 권한을 강압적 권한, 공리적 권한, 어, 규범적 권한으로 나누어 세 가지 복종 유형을 조합하여 9개 조직 유형을 제시하였다. 그림 8-1. 구분 소외적 관여, 타산적 관여, 도덕적 관여로 돼 있죠. 그다음에 구분에 강제적 권력, 위험, 신체적 탄압, 소외적 관여는 유형, 물은 강제적, 수용소, 정신병은 형무소. 그다음에 타산적 관여는 유형 2. 그다음에 도덕적 관여, 강한 긍정을 갖고 있죠. 유형 3이고 보상적 관련, 물질 금전, 그런 유형 4입니다. 그다음에 타산적 관여는 유형 5, 공리적은 산업조직 유형 6, 규범적 관여는 지의 상징 유형 7, 유형 8, 그다음에 유형 9, 규범적 종교 조직, 정치 조직.
사회복지 조직, 학교 조직, 병원 조직으로 되어 있죠. 조직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조직의 분류에 따라 조직의 현상의 본질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가 있다. 권한과 복종의 유형에 따른 조직. H1E는 권한을 강압적 권한과 공리적 권한, 경제적, 규범적 권한으로 나누고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복종 유형을 조합하여 악계 조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표와 같이. 악가지 조직 유형은 모두 존재 가능하다. 이 중에 유형 1, 2, 3이 가장 효과적인 분류이면 실제로 많이 발견되고 된다고 하였다. 첫째, 경제적 조직은 경제 수용소와 같이 강제를 통제의 수단으로 하는 조직이다. 예를 들어 수용소, 정신병원, 구치소, 교도소 등이 해당된다. 둘째, 공리적 조직은 사회 경제 단체와 같이 보수를 통제의 수단으로 하는 조직이다. 산업 조직으로서의 기업체, 경제단체, 농민조직 등이 해당된다. 셋째, 규범적 조직은 교회, 대학 등과 같이 문화, 도덕, 이념을 내세우는 조직이다. 정치 조직, 병원, 학교, 사회 복지 조직 등이 해당된다. 수혜자의 종류에 따른 조직, 블라우와 스콘은 1차적 수혜자가 누구냐에 따라 상호 수혜 조직, 사업 조직, 서비스 조직, 공공 조직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상호 수혜 조직은 정당, 노동조합, 농협, 수협 등 구성원이 일차적인 수혜자가 되는 조직이다. 둘째, 사업조직은 회사와 같이 조직의 소유자, 경영자가 일차적인 혜택을 받는 조직이다. 주식회사, 은행 등이 해당한다. 셋째, 서비스 조직은 병원, 학교, 사회복지기관, 상담소 등 조직의 클라이언트가 일차적인 수혜자가 되는 조직이다. 넷째, 조직은 군대, 경찰, 행정조직 등 일반 대중이 일차적인 수혜자가 되는 조직이다. 그다음에 수혜자의 종류에 따른 분류.
구분 1차적인 클라이언트 조직의 종류가 있고 상호 수혜 조직은 조직의 회원, 그다음에 조직의 종류는 정당, 종교단체, 노동조합 등이다. 사업조직은 1차적인 클라이언트, 사업체의 소유자다. 그다음에 조직의 종류는 상업적인 회사, 은행 등. 그다음에 서비스 조직은 클라이언트, 그다음에 사회복지 조직이다. 공공조직, 공공조직, 일반 대중, 행정기관, 군대 조직 등이 있습니다. 음. 다음은 전통적 조직. 전통적 조직에는 기능 조직, 나인, 스태프 조직, 위원회 조직 등이 있다. 기능 조직은 보통 생산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해 완성품을 만드는 것의 가치 업무를 수평적으로 나열한 조직, 구조이면 업무가 표준화된 서비스에 관련된 조직에서 가능한 조직 형태이다. 나인 스태프 조직에서 나인은 수직 조직, 개선 조직을 스태프는 수평 조직을 의미한다. 저- 전자는 상하 명령 관계로 구성되어 칸장, 원장이라 하죠. 부장, 가장, 계장, 사회복지사로 연결되는 체계이다. 부자는 수직 조직을 지원하는 체제로서 예를 들면 기획부, 팀, 재무, 회계부, 팀, 홍보부 팀을 어, 풀을 들 수 있다. 이혼의 조직은 조직의 특별갑이나 문제를 하기 위해 조직의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와는 별도로
전문가와 업무 관계로 구성된 조직이다. 항상 존재하는 상임위원회, 예를 들어서 인사, 예산위원회 등과 같이 특별한 경우에만 조직되는 임시위원회가 있다. 위원회는 정책 수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시간, 돈, 이용 간의 갈등 문제가 있으므로 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PPT를 보면 전통적 조직에는 기능 조직 라인, 스태프 조직위원회 조직 등 이렇게 돼 있죠. 기능 조직은 보통 생산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해 완성품을 만드는 것과 같이 업무를 수평적으로 나열한 조직 구조이면 업무가 표준화된 서비스에 관련된 조직에서 가능한 조직 형태다. 나인, 스태프 조직에서 나인은 수직 조직을, 스탬프는 수평 조직을 의미한다. 이혼의 조직은 조직의 특별가업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의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와는 별도로 전문가와 업무 관계자로 구성된 조직이다. 다음은 업무와 통제성에 따른 조직. 길버트 스미스는 사회복지 조직과 관련하여 업무의 통제성에 따라 조직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첫째, 관료 조직으로 공식적인 조직과 규정, 위계적인 건의 구조, 명확하고 전문화된 분업, 문서에 의한 업무 처리, 기술적 자격에 기초한 신분 보장 등을 특성으로 하는 합리적인 통제 체제와 이 조직을 말한다. 그러나 한료 조직은 목표와 수단의 전도, 현상, 형식주의, 개인의 불안정감, 변화에 대한 저항, 병리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일선 조직으로 긍정적인 위계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현안의 분산이 행해지고 있는 조직이다. 조직의 주도권이 일선 업무 단위에 있고 각 업무 단위는 자율성을 가지고 상호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 사무 단위의 직접적인 감독과 통제가 쉽지 않다. 셋째, 전문적인 통제 집단으로 클라이언트의 유지 관리 과정에서 엄격한
규칙에 의하여 전면적인 통제를 가하는 조직이다. 정신병원 기숙사, 교도소, 양로시설, 보호시설 등이 해당된다. 이 조직은 강제적 수용, 철저히 계획된 활동, 일반 사회의 기본적인 생활 형태와 수용자와 직원 간의 근본적인 차이,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고통, 개인의 개조, 특수한 문화 형성을 그 속성으로 한다. 넷째, 투가성 조직으로 조직의 구성원 또는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개인의 가정과 사적인 생활에 침해를 받지 않고 조직의 문화나 규정에 의한 통제성 약하고 조직의 활동이 거의 노출되는 조직이다. 자원봉사 조직이 대표적이면 이 조직은 자발적인 참여, 조직의 업무와 사적인 활동 사이의 분명한 구분 영역 유지, 구조가 약함, 역할 구조의 복잡성, 개인의 주체성 강조, 업무 활동의 자율성, 일반 사회의 문화 차이가 거의 없음을 어, 속성에 나타난다. 업무 통제성의 표 8-3 통제성에 관한 조직 분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구분과 특성이 있죠. 관료제는 특성으로는 공식적인 조직과 규정이 있다. 계층적인 건의 구조, 명확하고 전문화된 분업이다. 문서에 의한 업무 처리, 기술에 의한 신분 보장, 기술에 의한 신분 보장, 그 다음에 합리적인 통제 조직이다. 일선 조직으로는 주도권이 일선에 있는 조직, 각 업무 단위는 독립적으로 상호 업무 수행을 한다. 업무 단위의 직접적인 통제가 어렵다. 그다음에 전면적 통제 조직은 관리자가 전면적으로 강한 통제를 갖는 조직. 그다음에 정신병원, 기숙사, 교도소, 요양시설. 투과성 조직은 조직 구성원, 클라이언트의 자발적인 참여다. 가정과 사생활의 침해를
받지 않는다. 조직의 통제가 약하면 조직의 활동이 노출되는 조직이다. 자원봉사 활동 조직에 해당한다. 일선 조직, 주도권이 일선에 있는 조직이다. 각 업무 단위는 독립적으로 상호 업무 수행, 업무 단위의 직접적인 통제가 어렵다. 수혜자의 상태와 조직 기술에 따른 조직. 히젠 펄더는 사회복지 조직이 대상으로 하는 클라이언트와 조직 기술에 따라 사회복지 조직을 여섯 가지로 분류했다. 클라이언트를 정상, 비정상, 기능으로 구분하고 사회복지 조직에서 클라이언트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술을 인간 식별 기술, 인간 유지 기술, 인간 변화 기술로 나누고 이들 유형을 조합하여 여섯 가지 조직으로 분류했다. 인간 식별 기술은 수혜자의 개인 속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다른 집단으로부터 질환자, 암환자, 지적장애아 등으로 구분하였다. 인간 유지 기술은 수혜자를 현 상태로 유지하거나 악화 등을 예방 완화시키는 것으로 휴양, 요양, 보호 장애 노인, 공적인 부조, 금품 직업이죠. 등이 해당되겠다. 인간 변화. 인간 변화 기술은 수혜자의 개인 속성을 변화시키는 기술로 교육, 상담, 심리, 치료, 의료, 치료 등이 있다. 그래서 8-4 수혜자 상태와 조직 기술에 따른 분류 해가지고 정상 기능, 비정상 기능 해가지고 유형일 인식 인간 식별 기술은 유형일이다. 그래서 대학교 신입생 선발, 신용카드 회사, 비정상 기능은 유형사, 소년 법원, 그 다음에 인간 유지기술은 유형이, 사회보장청 요양시설, 유형, 비정상 기능은 유형 5, 그 다음에, 공정부조사무소 요양시설 등 있고, 어, 어, 비정상 기능에서는 어, 인간 변화 기술은 유형 6 병원 수용치료센터가 있고, 정상 기능은
유영삼 공립학교 YMCA. 그다음에 비정상은 유형 있다 표와 같이 그냥 참고하세요. 뭐,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닌 게. 그래서 어 9주차 1강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